일본 나고야. 고층 빌딩과 상업시설이 밀집한 도심 한가운데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균열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23년 11월 21일, 한 맨션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죠. 발견된 이는 그 집의 거주자였던 아베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귀금속과 명품을 취급하는 매입 전문점의 프랜차이즈 점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전신이 담요로 감싸인 채 벽장 안에서 발견됐는데 손목은 앞쪽으로 묶여 있었으며 머리에는 비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방안 곳곳에는 소독제와 방향제가 놓여 있었고 벽장 문은 테이프로 밀봉된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그는 거의 2달 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경찰은 우치다란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과거 그녀는 아베가 운영하던 매장에서 일했던 직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고용 관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우치다는 아베의 자택을 오가며 가사 일을 돕는 형태로도 관계를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아베가 보관하고 있던 고가의 물품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그 금액은 약 2천만 엔, 한화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베가 이를 알게 되자 그녀는 물품을 처분한 사실을 인정하며 매달 소액씩 갚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정리되는 듯 보였지만 신뢰는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2023년 9월 말, 아베는 가족과의 마지막 통화를 끝으로 더 이상 누구와도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핸드폰에서는 가족에게 문자가 전송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신고는 늦어졌습니다. 거기다 그의 가게 입구에는 개인적인 이유로 쉰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침묵을 연출한 누군가가 시간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개월 뒤 이상을 알아차린 가족의 신고로 사건이 드러났고, 경찰은 그와 금전 문제가 있던 우치다를 용의자로 특정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성장 과정은 현재까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출생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학력 역시 공개된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체포 당시 그녀는 나고야시 기타구의 한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보증인은 어머니였고 어머니는 다른 성씨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그녀의 가정사가 단순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우치다는 한때 나고야 시내 캬바클럽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처음에는 수수한 인상이었으나 점차 외모와 분위기가 달라졌고 주변의 관심을 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약 3년 뒤,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떠났고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이 무렵 그녀는 아베와 가까워지며 집안을 들락거렸고, 이는 결국 재산 관리의 경계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금전 문제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균열을 남겼고, 그 균열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죠. 매장과 집에서 보관 중이던 귀금속과 상품권, 브랜드 물품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아베는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그 피해 규모는 점차 커졌습니다. 그가 우치다의 소행임을 알았을 때 그녀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품을 처분한 사실을 인정하며 시간을 두고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는 분노했지만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지 않기를 바랐던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이미 얽힌 감정과 책임이 그를 망설이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루어진 결단은 결국 더 큰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우치다의 개인적인 삶은 점점 고립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파탄 이후 그녀는 아이와도 떨어져 지내게 됐고,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대상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특정 인물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 대상이 바뀔 때마다 생활의 균형이 크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이 시기 그녀가 호스트 클럽에 깊이 빠졌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수익과 지출의 균형은 무너졌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선택은 더 위험한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베와의 금전 문제는 이러한 압박 속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베가 사망한 채 발견된 것입니다. 조사를 하던 경찰은 그와 우치다의 관계를 알게 됐고, 그녀가 아베의 핸드폰으로 그가 살아있는 척 문자를 보냈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그녀의 동선과 진술은 여러 차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아베를 살해하고 유기한 명백한 정황이 있다라며 그녀를 살인 및 유기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를 살해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이죠. 그녀는 자기가 도착했을 때 이미 그가 사망해 있었고 극도의 공포와 혼란 속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현실 도피적 선택으로 시신을 숨겼다, 감당할 수 없었다 라는 게 그녀의 주장이었습니다. 아베는 발견 당시 부패가 심해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었기에 그가 살해되거나 그녀가 살해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검찰은 우치다가 유기를 도와준 공범이 있다고 자백했다며 2023년 12월에 호스트로 일하던 고야마를 체포했습니다. 그해 7월 23일에 우치다는 그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곧 그녀는 그에게 빠졌고 클럽에서 많은 돈을 쓰는 큰 고객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치다의 주장에 따르면 아베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 그녀는 그와 함께 아베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아베가 사망해 있었고 둘이 함께 시체를 유기했다는 우치다의 주장. 우치다보다 먼저 열린 고야마의 재판에서 변호 측은 다음과 같이 반론했습니다. 호스트와 손님이라는 관계를 고려하면 의심하기 쉬운 사건이지만 시신을 숨기는 것을 도와주었다라는 우치다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거기다 시신을 침실에서 벽장으로 옮겼다는 우치다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며 재현 실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주장대로 시신을 옮기기에는 방의 크기가 둘이 움직이기 힘들다는 사실이 판명됐죠. 그녀가 고야마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한 장갑도 사이즈가 작아 그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야마는 아베의 아파트 출입 기록, 엘리베이터나 복도 보안 카메라의 영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 측은 그가 공범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나고야 지방재판소는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으며 우치다의 진술에 허위가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은 재판이 끝난 뒤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등으로 보아 유기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판단은 어렵지만 억지로 기소한 것은 아니다. 무죄로 풀려난 고야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범인이라는 전제로 신문을 받았고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꼈다. 갇혀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지 않았어도 인정해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 원죄를 낳지 않는 수사를 하길 바란다. 지금도 유기에 대해서만 인정한 우치다의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요? 문이 닫힌 방 안에서 멈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